포스트 메서드에 대한 테스트를 또 다른 도구인 스웨거를 사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메서드를 잠깐 카피 앤 페이스트로 복사해 놓고요. 일단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스웨거를 이제 사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포스트 메서드가 있습니다. 자, 이걸 테스트하는 거를 구글 크롬의 포스트맨이 아니라 아예 누게 패키지를 통해서 얘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루션 탐색기로 돌아가세요. 자, 누게 패키지 관리자를 사용해서 참조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누게 패키지 관리자로 들어가세요. 찾아보기에서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시 버클이라는 것을 스와시 버클 BUCKLA 스와시 버클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찾는다고 나오네. 모두 네. 그래서 스와시 버클이라는 것을 한번 누게 패키지 관리에서 검색을 해보면요. 그래서 스웨거 컴포넌트를 이제 스웨거를 사용하기 위해 스웨시 버클이라는 이름의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얘는 여기서 여기서 설치 버튼 눌러서 설치를 진행을 시켜 주셔야 되겠고요. 어디에서 project.json 파일에서 인텔리센스의 도움을 받아서 예를 들면 여기서 콤마 찍고요. 여기서 자, 이제 스웨시 버클이라는 것을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근 버전을 스웨시 버클이라는 이름의 패키지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하게 되면 이제 복원원 중에서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자, 참조해서 스웨시 버클의 수학어 단어가 좀 얘가 스웨시 버클이 이제 허세 부리다, 스웨거는 이제 의시되면서 걷다, 이런 이제 영어 단어인데요. 어쨌든 허세 부릴만 하죠. 워낙 잘 만들었으니까. 해서 SWASH 스웨시 버클 하게 되면 이렇게 패키지가 설치가 되고요. 스웨시 버클 안에 보면 스웨거 젠과 스웨거 UI라는 이름의 또 다른 API가 포함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시 버클이라는 이름의 패키지를 한번 추가를 했고요. 그러면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스웨시 버클이라는 이름의 패키지를 추가를 했고요. 자, 이렇게 이제 패키지 추가했고요. 다시 어디로 가서 startup.cs 파일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MVC 프레임워크를 추가한 것처럼요. 스웨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서비스에다가요. add MVC 다음에다가요. 서비스에다가 add 스웨거라는 이름의 스웨거 젠이라는 이름의 메서드로 줄여져서 서비스를 추가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use MVC 뒤에다가 역시 use 스웨거 use s 스웨거 젠 메서드와 미들웨어와 use 스웨거 UI use 스웨거 UI라는 이름의 미들웨어를 추가를 시켜줘서요. MVC와 add 스웨거 젠, MVC하고 스웨거 젠, 스웨거 UI를 사용해서 마치 그냥 요 현재 프로젝트,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있는 웹 API를 자동으로 제너레이트 해주는 또 다른 이제 그 MVC 페이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페이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요. 현재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컨트롤 F5번 눌러서 실행하고요. 자, 실행이 됐으면 웹 API를 호출하지 말고요. 여기다가 예를 들면 스웨거 SWAGG 스웨거의 UI 스웨거 슬래시 UI 경로를 요청을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 프로젝트 제 프로젝트에 슬래시 스웨거 UI 관련된 페이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재밌는 건 여기에 앞서서 우리가 연습했었던 values 컨트롤러, API hello world 컨트롤러, API hello world with value 컨트롤러가 이렇게 목록이 나타나고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get, post, get 두 개잖아요. 그래서 get 메서드 두 개, post 메서드 하나까지 구현이 되어 있잖아요. values 볼까요? 그래서 얘는 delete까지 다 구현이 되어 있네요.
get post, delete, get put 이렇게 그 다음에 API 헬로 월드는 get만 2개 이렇게 해서 모든 웹 API에 대해서 목록을 다 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이제 포스트를 테스트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따로 이제 외부 도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피들러라든가 포스트맨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스웨거를 사용해서 바로 여러분들 프로젝트 안에서 그냥 포스트를 바로 테스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클릭하게 되면 포스트를 테스트해 줄 수 있는 폼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컨텐트 타입이 애플리케이션 슬래시 JSON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요런 형태겠구나. 모델 스키마를 검색해 보니까 얘가 밸류 타입을 검색을 해서 밸류 타입에 대해서 아이디하고 텍스트가 있으면 이렇게 기본 샘플 만들어 주고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와서 붙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1, 2, 3, 4 이렇게 스웨거를 사용한 웹 API라고 텍스트 아이디하고 1, 2, 3, 4 이렇게 해놓고요. 요거를 포스트를 try it out 버튼을 클릭해서 하게 되면 전송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요 데이터를 JSON 데이터로 전송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리스판스 코드가 아까 200 OK가 에러가 아니라 제가 create at action이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코드 쪽에 잠깐요. created at action이기 때문에 얘는 마우스 잠깐 올려볼게요. 그러면 201 리스판스를 요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200 OK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제 포스트맨에서 200이 나와가지고 다시 스웨거로 보여드리면 스웨거에서는 정상적으로 201이 나오고요. 그 값이 그대로 리스판스가 다시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헤더 리스판스 헤더 쪽에서 이렇게 얘가 넘겨준 거, 제가 1, 2, 3 다 넘겨준 거를 요청을 다시 얘로 리디렉션 돼서 얘가 실행돼서 요 값이 다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로 크리에이션 된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웹 API를 테스트할 때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웹 API를 읽어가지고 제너레이트 해주고 그거에 get, post, put, delete를 테스트 해줄 수 있는 페이지까지도 자동으로 구현을 해주는 게 스와시버클의 스웨거라는 이름의 도구라는 거죠. 굉장히 이제 편리한 도구이죠. 자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포스트 메서드에는 파라미터라든가 리스판스 메시지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추가적인 특성을 사용해서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가서요 추가적인 특성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특성을 사용해서요 이제 그 출력되는 포스트에 대한 어떤 특성을 이제 리스판스 클래스를 표시해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프로듀스라는 이름의 특성을 사용해 줄 수가 있는데요. 얘는 뭐 이제 여기 안에다가 뭐 타입 오브 지금 어떤 타입이 있죠? 밸류 타입이죠. 밸류 타입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요. 요거에 대한 타입에 대해서 이제 하나를 더 표시를 해줘요. 자 그러면 저장하고요. 다시 이제 스웨거로 돌아와서요. 지금 여기 파라미터하고 리스판스 메시지만 돼 있잖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produces라는 이름의 특성을 하나 더 적용을 했습니다.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고 나서 와보니까 이렇게 리스판스 클래스는 뭐 이렇게 요만큼이 추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만큼이 추가가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리스판스 컨텐트 타입이 뭐 이제 제이슨이냐 일반 텍스트냐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제 그 타입 우리가 이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디하고 밸류를 갖는 타입이잖아요. 이 타입 형태대로 이제 리스판스 클래스가 따로 이제 포함이 돼서 이제 응답할 때 어떤 타입으로 이제 출력할 거냐 이제 create at action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이제 출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슬래시 JSON 타입으로 이제 응답 결과가 이제 반환이 되는 것을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듀스라는 이름의 특성은 거의 공식과 같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고 다시요. 스웨그 UI에 들어왔을 때는
리스판스 컨텐트 타입이 제이슨이 뭐 요즘은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제이슨 쓰니까요. 근데 난 XML로도 출력을 해주고 싶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만약에 XML로 출력하게 해주고 싶다면 프로젝트.json에서 XML 관련된 포매터를 하나 추가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웨시 버크라고 추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ASP.NET ASP.NET 어디죠? ASP.NET 코어에 그 다음에 MVC에 그 다음에 포매터가 어디냐? 앱 포매터에 .xml 제이슨 말고 제이슨 기본값이고 XML을 추가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패키지를 하나 더 추가를 시켜줬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ASP.NET Core.MVC.Formatter.xml을 추가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코드로 가서요. 저기 어디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cs 이제 스타트업.cs 파일에 가서요. 여기다가 추가적인 거 지금 XML을 사용하고자 한다면요. add MVC에다가요. 점 찍고요. add XML 데이터 컨트랙트 시리얼라이저 포매터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하나 추가적으로 더 호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XML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패키지 추가하고 요 메서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수학의 UI로 돌아와서요. 현재 제이슨 요거 제이슨만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스판스 컨텐트 타입의 제이슨 말고 뭐로 출력을 시켜줄 수가 있냐면 추가적으로 우리는 뭐로 요거 XML로도 출력을 시켜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값은 애플리케이션 슬래시 제이슨. 이제는 뭐 제이슨이 기본값이에요. 이제 뭐 클라이언트 측에다가 어떤 컬렉션 형태의 데이터를 전달할 때는 제이슨이 기본이에요. 제이슨이 기본인데요. 이거를 만약에 나는 뭐 이제 레가시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기존의 데이터는 XML로 돼 있었더라. 그러면 이제 XML로 던져줘야 되는 경우는 XML로 던져줄 수가 있다는 거죠. XML로 던져주는 걸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이디하고 텍스트를 갖는 XML로 던져주고 싶다. 그럼 1, 2, 3, 4에 XML로 데이터 전송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ML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면요. 실행하고 나서요. 리스판스 바디가 이렇게 뭐에서 애플리케이션 슬래시 XML에서 리스판스 컨텐트 타입이 애플리케이션 슬래시 XML에서 XML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요. 근데 굳이 어쨌든 XML을 쓸 일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강의하는 입장에서요. 제가 이렇게 XML을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건데요. 실제로 저도 그냥 XML 대신에 뭐 지금은 다 제이슨만 쓰니까요. 예, 훨씬 더 이제 사용하기 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이슨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프로젝트.json 파일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ASP.NET Core.MVC.Formatter.xml을 추가하고요. 패키지를 추가하고 그다음에 startup.cs 파일에 add XML 데이터 컨트랙트 시리얼라이저 포매터스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추가적으로 호출해주면요. 실제로 그 웹 API 호출할 때 스와이그 UI를 호출해서 보면 이렇게 이제 컨텐트 네고시에이션이라고 하죠. 뭐 기존에 예를 들면 ASP.NET 코어 이전에는요. 요 두 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ASP.NET 1 ASP.NET, ASP.NET 4.6.1, 4.x 버전까지는 웹 API를 만들고 일반적으로 이제 엣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IE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요청하게 되면 제이슨으로 그냥 실행이 돼요. 그리고 크롬으로 실행해 보면 XML로 실행이 됐어요. 뭐 제 강의에 웹 API의 이전 버전의 강좌를 보시면 그렇게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냥 ASP.NET 코어의 웹 API는 무조건 이제 기본값이 제이슨입니다. 근데 이렇게 놓으면 애플리케이션 슬래시 XML까지도 추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실제로 사용할 때는요. 여기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API 쪽 코드에 와서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앞으로는 거의 다 뭐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로듀스에다가 조금만 찍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넘겨주는 거 보내주는 거 다 애플리케이션 슬래시 제이슨 값으로 주고요. 타입은
이제 밸류 타입이면 밸류 타입에 맞게 아이디하고 텍스트를 갖는 형태대로 출력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제이슨 타입으로요. 그러고 나서 저장하고 나서 다시 스웨그 UI로 잠깐 가서 지금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새로 고침하면 포스트 메서드 호출할 때 굳이 뭐 하지 말자. 그냥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값을 XML로 할 필요 없이 JSON 데이터만 던져주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뭐 이제 프로듀스랑 똑같이 컨슘이라는 거 이제 특성을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 슬래시 제이슨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무조건 그냥 애플리케이션 PLI 애플리케이션 슬래시 제이슨으로 하게 되면 언제든지 뭐 요청 이제 그거에 대한 응답이라든가 이제 요청이라든가 응답에 대해서 다 뭐를 통해서 제이슨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특성을 적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요. 뭐 예를 들면 1, 2, 3, 4 스트링 A, B, C, D 이렇게 되네요. 네. 그 다음에 제이슨으로만 되고요. 실행시켜주면 제이슨으로 데이터를 던져주고 제이슨 데이터로 바꾸요.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요 XML보다는 앞으로 새롭게 만드는 거는요 거의 다 뭐 공식이에요. 이제 웹 쪽에서는 RESTful 서비스 만들 때는 제이슨 데이터가 이제 공식이니까 이렇게 던져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프로듀스라든가 컨슘 같은 특성, 특히 이제 프로듀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웹 API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는 웹 API 만들게 되면 프로듀스로 그냥 애플리케이션 슬래시 제이슨이 기본으로 세팅이 돼서 나온다라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뭐 리퀘스트 타입이라든가 이제 리스폰스 타입이 다 애플리케이션 슬래시 제이슨 타입으로 이렇게 이제 아예 그냥 못 박아 놓는 거죠. XML도 쓸 수 없고 뭐 다른 것도 쓸 수 없고 다 넘겨주는 값 제이슨, 받는 값 제이슨 이렇게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 모양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포스트 메서드는 뭐를 사용해서 이제 스웨거를 사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이제 포스트 메서드를 테스트해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제이슨이라든가 XML로 출력하게 해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냥 우리는 기본적으로 제이슨이니까 제이슨으로 이렇게 출력하게 아예 못 박아 놓는 코드까지도 프로듀스라는 이름의 특성 또는 컨슘스라는 이름의 특성을 사용해서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포스트 메서드를 사용하는 것을 수학어, 즉 스와이시 버클과 스와이시 버클의 수학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바로 여러분들 프로젝트에다가 이제 웹 API를 테스트해 줄 수 있는 헬퍼 사이트, 헬퍼 페이지를 이제 아주 손쉽게 만드는 스웨거란 이름의 기능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